이번에는 기회비용에 대한 이해입니다. 경제학은 기회비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경제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제활동은 선택의 연속이다. 자,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다른 하나를 포기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 둘의 가치를 비교해서 과연 합리적 선택, 즉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비롯되는 게 바로 기회비용이죠. 포기하는 것의 가치를 말합니다. 자, 중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00-1의 값은 얼마냐? 수리적인 값은 99죠. 그런데 0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1에 숨어 있는 이 값이 100이라면 제로죠. 그래서 실제 사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품을 만든다. 그러나 하나의 실패, 실수, 불량 여기에 숨어있는 값이 100이라면 전체 값은 제로가 되죠. 그래서 하나의 실수, 용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의지를 보여주는 경영 방침이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내가 어느 날 서울 디지털 단지 볼 일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길가 어느 건축 중인 건물 벽면에 이와 같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던 거죠. 기회비용 값을 현장의 상황과 연결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당시 코오롱그룹의 임직원 수는 1, 2, 4, 3, 8명인데 이것을 퍼즐로 형성한 거죠. 우리 모두는 1, 2, 4, 3, 8개의 퍼즐을 조합해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원한다. 그러나 만약에 너가 하나 빠지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의 존재 가치는 하나의 가치, 하나의 값이 아니라 얼마의 값이라는 거죠. 1, 2, 4, 3, 8의 값이라는 거죠.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의 존재 가치를 알려주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자. 이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죠. 자, 이 기회비용 개념을 자소서에 써먹으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한 경험이 있니 하고 물을 때 이 값을 그대로 제시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한국조폐공사 인재상 100-1 이런 재료죠. 여기에 대해서 조폐공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비용 관점에서 논술 답안을 작성한 예를 보겠습니다. 신보가 2015년도에 이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대출 여부를 결정하라는 논술 문제를 출제했었죠. 그러면 이 자료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찾아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받은 자료였죠. 그러면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데 그 정보는 결국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익힌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 가운데 포기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결국은 기회비용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의 주인공 A는 연봉 3,600만 원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 그러죠. 자, 커피점을 운영하는 경우 퇴사한다. 그 얘기는 연봉 3,600만 원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죠. 역시 기회비용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3,600만 원이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저 커피점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이 3,600만 원 이상이 되면 대출을 실행할 수 있고 만약에 3,600만 원이 안 되면 고민해 봐야 한다 그 얘기죠. 그럼 이제 손익계산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앞에 주어진 이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월
손익계산을 만드는데, 자, 손익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 공식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과서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업이나 회계, 경영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죠. 자, 이익은 매출 마이너스 비용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자료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죠. 자, 손익계산서를 만들었더니 월 수익은 11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 매출은 1575만 원이 나왔죠. 자, 수익은 매출 마이너스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을 뽑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판매 비용 225만 원, 임차료 1200만 원, 직업이자 6천만 원에 대한 5%, 그래서 월로 나누면은 25만 원, 손실이자는 정기예금분 6천만 원, 3%그 값을 12로 나눴을 때 나온 값이죠. 이렇게 하면 전체 1465만 원이 나옵니다. 결국은 계산하면 월 110만 원이 나오는데 110만 원 이것은 300만 원 월급의 3분의 1 정도죠. 그래서 창업가전에서는 건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자, 대출 여부 불가하다. 왜냐하면 이자 수익은 기대할 수 있으나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2년 이내에 고정 이하 여신, 즉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 업체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하면 회사가 원하는 답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익힌 지식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NC에서는 별도의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보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익힌 지식 가지고 보라는 거죠.